안녕하세요. 마지막 역사 강의를 맡은 김소연입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부터 박근혜 대통령까지의 현대사를 다룰 텐데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10년, 그리고 그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9년, 네 가지 카테고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주주의와 인권입니다. 김대중 정부가 갖는 큰 의미 중 하나가 바로 한국사 최초의 정권 교체라는 것인데요. 오늘은 이 땅에서 처음으로 민주적 정권 교체가 실현되는 자랑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민중이 피를 흘리며 투쟁해온 결과 독재 정권 때부터 이어왔던 여당의 집권을 처음으로 깨고 야당에게로 정권을 가져왔던 시기였던 것이죠. 그러한 정세 속에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은 인권 대통령을 표방하며 인권 개선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국민들의 오랜 열망과 인권시민단체의 노력이 모여서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인권이 신장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대한민국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친일 반민족 진상규명위원회, 그리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위원회 같은 진실을 규명하는 위원회가 여러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항일 독립운동 그리고 광복 이후의 반민주, 반인권적 의문사 사건들을 조사하는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출범했던 각종 역사진실위원회들은 대부분 진상규명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과거사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에 대한 노력들은 모습을 감추게 됩니다. 오히려 박정희와 이승만의 재임 시절을 왜곡하는 내용으로 점철된 국정교과서를 적용하려 하는 등 역사 문제에 대해서 10년 그 이전으로 퇴보해버렸죠. 국민들의 집회 결사의 자유 또한 가볍게 무시되었습니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 기본권임에도 불구하고 집회 장소 주변을 경찰버스로 둘러막는 차벽으로 국민들에게 명박산성이라 조롱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대통령 선거에 개입하여 여론을 형성하고 타 후보를 비방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진상규명의 촛불이 타올랐습니다. 이때 현직 의원을 대상으로 내란 음모 사건을 조작,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을 강제해산시키는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하는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김재현 의원은 한때 실신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은 조용히 붙여졌죠. 국민의 생명권 또한 무시되었습니다. 2014년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가라앉아 버린 세월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만의 국민이 거리로 나온 민중총궐기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돌아가신 백남기 농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죽음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남북관계입니다. 민주정부로 들어선 후 가장 큰 변화를 일구어낸 영역이기도 합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소통과 협력의 길을 닦았던 시기입니다. 가장 화려한 외출. 예상을 뒤엎고 공항으로 직접 김 대통령을 마중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두고 세계 언론은 이렇게 표현했다. 분단 이후 처음 이루어진 남북 정상회담은 전 세계의 이목을 한반도로 집중시켰다. 감격과 흥분으로 국민들은 남북 정상의 역사적인 만남을 지켜보았다. 평양 시민들도 열렬한 환호로 김 대통령을 맞이했다.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김정일 위원장의 소탈함과 유머 감각은 동토의 은둔자라는 이미지를 바꾸기에 충분했다. 외국 기자들도 수백 명 있는지 한 1000명 기자를 보면서 기립박수하고 우리가 공항에서 압수하고 불합화 사람들이랑 자꾸 뭐라만 하면
운동생활하는 사람이 처음 나타났다. 난 세상에 다들 중국도 갔댔고, 인도네시아도 갔댔고, 외국에 비공개도 많이 갔댔고 하는데, 나보고 운동생활하는데, 김 대통령이 오셔서 운동에서 해방됐다. 6.15 남북 공동선언을 시작으로 14 공동선언, 금강산 관광, 수십 차례에 이르는 이산가족 상봉, 그리고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 관계에서 눈부신 향상이 있었죠. 하지만 이 또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들어서서 북과의 거의 모든 소통이 단절되었고, 현재는 정치적, 경제적 영역 모두에서 북과의 교류는 사라진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금강산 관광 등의 문화적 교류는 정권이 바뀌자마자 사라졌고, 개성공단으로 대표되는 경제적 교류마저 천안함 사태 이후로 최소화되었다가 박근혜 정부에 결국 폐쇄되고 말죠. 민주정부에서 닦아놓은 남북관계가 9년이 지난 지금은 가장 첨예한 대결 분위기로 퇴보하고 말았습니다. 다음은 경제입니다. 민주정부의 시작과 함께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극복을 위해서 IMF의 시장 개입을 전면적으로 수용하면서 국내 시장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그것은 너무나도 친기업, 친재벌적인 것이었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해서라며 변화한 것은 바로 비정규직 양산이었고 대규모 정리해고였습니다. 민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이죠. 신자유주의적 경제체제가 정착될수록 노조는 더욱더 탄압받고 기업은 더욱더 돈을 벌었습니다. 사회의 양극화는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민중들은 민생이 나아지기를 열망하면서 기존과는 다른 선택으로 정권이 교체되었습니다. 다시 선택받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민생 살리기라는 민중이 요구하는 정반대로 신자유주의적 체제를 강화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공기업들은 민영화되고 비정규직 문제와 노조 탄압은 심화될 뿐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급상승하고 임금 피크제 등의 제도를 만들어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더 쉽고 필요할 때만 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기하고 있죠. 안타깝게도 민중들의 삶은 꾸준히 외면당해 왔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바로 자주입니다. 분단 이후 남한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 아래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간섭과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민중들은 지속적인 미국의 간섭 속에서 당당히 할 말을 할 수 있는 자주적인 국가를 꿈꿨죠. 2015년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발생된 미군 범죄는 1766건에 달했습니다. 반면 기소된 피의자는 약 3분의 1인 503명, 공소권 없음으로 재판조차 못해본 미군은 절반에 달하는 893명이었습니다. 복무 중이라는 증명서만 있으면 어떤 범죄든 재판권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조항이 포함된 소파 협정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미군의 흉악 범죄들이 용인되어 왔습니다. 민중의 반미 감정과 그를 받아안지 못한 비자주적 정부의 태도는 큰 공분을 샀고 쌓인 분노는 2002년 미선이 효순이 투쟁이라고 불리는 미군 여중생 압사 사건에 대한 대규모 촛불 집회로 나타났습니다. 미군의 탱크에 깔려 죽은 두 여중생의 죽음 앞에서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하는 비자주적인 정부의 모습에서 민중은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와 실망은 한미 FTA 협정에서도 이어졌습니다. 광우병의 우려가 있는 쇠고기 수입, 국내 영화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스크린쿼터제, 자국의 식량 자급률을 위협하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등의 내용은 민생과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국 민중들을 보호해주지 않는 정부의 태도는 민중들의 분노를 불러왔지만 민주정부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또한 비자주적 태도를 고수했습니다. 북을 적대시하는 입장을 고수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국내에 자주적인 군대를 키우기보다는 미국의 방위 임무를 전폭 지원했습니다. 미군 단일기지로는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기지 조성에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절반이 넘는 8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지난 10년간 구매해온 무기 구입비는 36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자국 보호 정책인 MD 체제 일환인 사드 도입까지 일사천리로 강행되고 있어 도입 예정지인 성주 지역의 군민들은 아직까지도 사드 반대 투쟁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민주주의와 인권, 남북관계, 경제, 자주 4가지의 주제로 지난 20년을 되돌아보았는데요. 이 20년은 점차 발전된 측면도 있고 오히려 퇴보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를 되돌아본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룩해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히 대통령 한 사람만의 탄핵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민중들의 요구를 무시해왔던 기득권들을 향한 촛불의 심판이었죠. 과연 우리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역사 속에서 그리고 지금의 현실에서 교훈을 얻고 우리 민중들의 새로운 봄날을 불러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까지 열심히 강의를 들어준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